이번 시간에는 CC 2019 버전부터 새롭게 지원이 된 애플 프로레스 코덱 출력 작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는 그동안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쭉 잘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PC 버전의 윈도우즈 버전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임포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출력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즉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레스 코덱으로 출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CC 2019, 정확하게는 16.0.1 버전 이상부터는 이 프로레스 코덱으로 출력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그 전세계 비디오 영상 산업과 관련돼서 뭐 영화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광고 같은 그런 후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비디오 코덱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그 애플사에서 만든 프로레스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비드사에서 만든 바로 DNX HD, DNX HR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에서도 지원하는 그 시네폼이라고 불리는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스밸리사에서 그 만들고 있는 HQX라는 코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외에 더 많은 코덱이 있지만은 사용 빈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애플 프로레스하고 DNX HD, HR 이 두 개의 코덱 타입이 가장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이 프로레스 코덱과 관련돼서 기존에 이제 그 PC용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임포트는 가능하지만 프로레스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비디오 영상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은 렌더링을 하는 이제 그 출력 작업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프로레스 코덱 기반으로 뭔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A 작업자가 가지고 있는 작업물을 B 작업자한테 전달하고 다시 서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프로레스 코덱을 원활하게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PC용 애프터 이펙트가 아닌 맥용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그 문제를 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PC용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도 이제 프로레스 코덱으로 임포트, 엑스포트를 모두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로레스 코덱으로 작업하지 않고 뭐 DNX HD라든가 다른 코덱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레스 코덱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품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이득을 갖고 있는 그런 코덱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파일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그 품질이 확보되는 그런 비디오 코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MP4 같은 이런 그 코덱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파일들은 H264 기반이죠. 이런 그 소비자 배포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압축이 많이 되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코덱을 사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품질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바로 프로레스라든가 DNX HD, DNX HR 가지고서 작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비디오를 이제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이렇게 소비자 배포용 이런 코덱들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추가 지원이 되는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이제 엑스포트를 하는 이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준비를 해놓은 그 비디오 영상 클립 중에서 특정 부분만 인점 아웃점을 찍어서 대략 이 정도 범위에서 컴포지션을 하나 생성을 해서 뭐 여기다 이제 그 간단하게 텍스트 글자를 하나 넣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펙트 상에서 그리드 이펙트를 하나 제너레이트 그리드를 추가를 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그리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드의 두께는 한 3 정도. 대신에 이 그리드 레이어를 프리컴포즈를 시켜서 Ctrl Shift C 프리컴포즈를 시켜버리고 바로 LS2로 사용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천천히 회전이 되는 그런 상태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걸어 놓겠습니다. 한 5바퀴 정도 회전을 하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컴포지션을 또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그레디언트 바로 그레디언트 램프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신에 역시 이제 그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한쪽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커트를 해 놓겠습니다. 컴포지션의 이름은 ProRes Export Test Comp라고 해놓죠. 이제 이 상태를 ProRes 코덱으로 출력을 해보죠. 컴포지션을 이제 선택하고 바로 파일, Export, Add to Render Queue 또는 단축키 Ctrl M 그럼 저 랜더 큐에 해당 컴포지션이 이제 등록이 되겠죠. 베스트 세팅 쪽에서 출력이 되는 기본 화질을 가장 좋은 화질인 풀로 또 해상도도 풀로 세팅을 해줍니다. 현재 그 프레임 레이트는 이 컴포지션이 자동적으로 25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출력이 되는 범위는 지금 제가 최초에 인점과 아점을 찍었던 그 위치의 어떤 스타트 엔드 타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대신에 아웃풋 모드에 있는 그 로스리스에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프로레스 출력 설정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컨테이너 타입을 바로 애플 퀵타임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맷 옵션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바로 이제 비디오 코덱 리스트 상에서 보면 애플 프로레스라는 그 리스트가 보이죠. 네. 기존 그 애프터 이펙트 버전에서는 바로 이 리스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DNX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플 프로레스 그 보게 되면은 그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죠. 바로 이 이름별로 출력을 했을 때 그 인코딩이 되는 데이터 레벨이라든가 컬러 품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코덱 타입을 따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그 방송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애플 프로레스 포토2 이상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 프로레스 포토2 LT, 포토2 프록시라고 되어 있는 두 개 타입이 있죠. 이 두 개의 타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압축을 더 많이 해서 파일 사이즈가 작게 만들어지지만 화질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저는 일단 애플 프로레스 포토2로 해놓겠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별하게 그 제가 오디오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디오 없이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아웃풋 부분을 오디오 아웃풋 오프로 해놓죠. 비디오 아웃풋 부분에서 이제 그 출력이 되는 채널을 선택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게 목적이니까 RGB를 선택을 해줍니다. 뎁스도 역시 밀리언 오브 컬러 타입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트릴리언 오브 컬러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밀리언 오브 컬러 타입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리사이즈는 하지 않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출력할 거기 때문에 따로 리사이즈는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화면의 일부를 자르는 그런 크롭 기능도 사용하지 않고 출력을 해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출력되는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죠. 네. 이 경로상에서 바로 프로레스 포토2라는 이름을 붙여서 확장자는 MOV 저장 렌더합니다. 렌더링이 끝나고 출력이 된 경로로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해보면 이제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해당 파일을 이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이같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 상태를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이 원본 컴포지션 위에 배치를 해서 어떻게 이제 화질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죠. 지금 상태 바로 위에 출력이 됐던 파일을 얹어 놓고 확인을 해보죠. 지금 상태가 이제 바로 프로레스 포토2 타입으로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각적으로 이제 숨겨놓고 보게 되면은 이 원본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상태하고 이제 품질이 비교가 되겠죠. 자세히 보면 바로 이렇게 포토2로 이제 출력을 하니까 살짝 보게 되면은 이미지 일부분이 약간 좀 압축에 의한 화질의 열어가 느껴지죠. 화질 열어가 부분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원본과 비교해서 원본에 비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추가되고 소위 말하면서 아르티팩트라고 불리는 그런 부작용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부작용이 느껴지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심하게 화질이 깨지거나 떨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 컴포지션을 포토2 코덱보다 좀 한 단계 더 품질이 더 좋은 포토2 HQ 타입으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컨트롤 M. 나머지 세팅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해주되 다시 포맷 타입을 퀵타임 포맷 옵션에서 포토2보다 좀 더 화질이 좋은 포토2 HQ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출력이 된 파일이 있죠. 제가 아까 이름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름을 여기서 바꿔놓죠. 임포트를 해서 역시 똑같이 어느 정도 화질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지금 보니까 확실히 이제 단순 포토2에 비해서는 약간 좀 차이가 근소하죠. 물론 이제 약간씩 화질의 열화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포토2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죠. 지금 상태가 이제 포토2 HQ 지금 상태가 포토2 포토2가 확실히 좀 더 그런 아르티팩트 노이즈가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포토2 레벨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화질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포드 2 HQ 타입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그 작업이 되어 있는 모션 그래픽 어떤 합성 작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질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프로레스 코덱으로 압축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바로 포드 2가 아닌 444 레벨로 바꿔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인코딩이 된 두 개의 파일은 숨겨놓고 원본 컨버전 상태에서 똑같이 이번에는 프로레스 포드 2 대신에 바로 444라고 쓰여져 있는 그 두 개의 타입이 있죠. 이 중에서 보면 이제 그 444 XQ 타입이 있는데 XQ가 가장 그 압축을 덜 하면서, 압축을 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파일 사이즈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레스 코덱을 가지고서 최고의 품질로 인코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444 XQ 타입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 444로 선택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름은 역시 프로레스 444로 나머지 세팅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이 되어 있는 444 파일을 갖고 와서 다시 원본 컴포지션하고 비교를 해보죠.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죠. 원본과 비교했을 때. 특히 그 상대적으로 포드 2 비해서 원래 제 포드 2가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노이즈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444 같은 경우는 원본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만 있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그라데이션 패턴이 있어서 더 느낌을 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444 포드 2 차이가 제법 많이 느껴지죠. 특히 이제 그 이 444로 출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드는 컴포지션이 지금 보게 되면 채널당 8비트로 되어 있죠. 이 컴포지션을 8비트가 아닌 이제 16비트 이상의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실 때 그 상태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를 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면 바로 444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컬러 품질이 최대한 보존이 된 상태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444 타입으로 출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알파 채널을 포함을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작업 중인 컴포지션에 대해서는 그 알파 채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모든 그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알파 채널에 다 더해짐을 해서 완전한 풀 화이트로 채워져 있는 상태죠. 이 중에서 이제 그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그 이 꽃 부분에 비디오 클립을 숨겨놓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겠죠.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을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바꿔놓고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제가 적용했던 그리드 패턴의 그 색상을 옐로우, 오렌지 계열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지금 상태에 이제 그 알파 채널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 상태를 바로 알파 채널을 포함을 시켜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좀 더 이제 그 좋은 컬러 품질 상태를 특히 이제 이런 그 그레데이션 패턴과 같이 스무스한 그런 컬러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현재 그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비트 뎁스 타입을 채널 단 16비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를 그대로 다시 컨트롤 M 베스트 세팅에서 기본적인 품질은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출력을 해주되 로스레스 세팅에서 일단 퀵타임 포맷 타입은 애플 프로레서 444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서 알파 채널을 포함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RGB 플러스 알파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컬러 뎁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8비트 기반으로 출력할 때는 밀리언 오브 컬러 레벨을 사용을 해주면 되지만은 8비트 이상의 레벨로 출력을 해야 할 경우에는 트릴리언 오브 컬러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컴포지션 타입을 채널 단 16비트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트릴리언 오브 컬러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러 부분에 이제 그 알파 채널에 대해서 그 프리 멀티플라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넘기느냐, 스트레이트 상태로 넘기느냐 옵션이 되어 있는데 프리 멀티플라이로 해놓고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세팅을 해놓고 이름을 444 with 알파의 의미로 with 알파 출력 출력이 된 상태를 이제 가지고 와서 알파 채널이 제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푸티지 뷰 상태에서 봤을 때 보면 알파 채널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알파 채널이 출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서 뭔가 다른 그 이미지 위에 합성을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사용을 했었던 이 플라워 비디오 클립 소스를 아래로 배치를 해서 합성을 시켜보죠. 네, 그러면은 뭐 보시다시피 그 문제없이 네, 그대로 합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전에 비해서 제가 이제 그 채널 단 16비트로 이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특히 또 출력을 할 때 트릴리언 오브 컬러로 지정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품질 또한 깔끔하게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리드 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퀄리티를 봤을 때 원본과 비교를 했을 때 원본을 이제 이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세 개의 레이어를 따로 프리 컴포즈를 시켜서 컨트롤 시프트 C 이 상태로 해서 출력했던 상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보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원본 그래픽 상태고 444 알파로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깔끔한 그런 상태로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뭐 합성이라든가 모션 그래픽 또는 색 보정 이런 상태를 최대한 이제 그 좋은 상태로 일단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그 컴포지션 작업을 할 때 8비트 기반이 아닌 16비트 이상의 기반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상태를 프로레서로 이제 출력을 할 때도 바로 422가 아닌 444 레벨로 해서 아까와 같이 출력을 할 때 바로 444 레벨 컬러 만약에 알파 채널이 포함이 된다면 RGB 플러스 알파 그리고 컬러 뎁스 레벨도 밀리언이 아닌 즉 8비트 기반이 아닌 트릴리언 오브 컬러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그 설정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파일 사이즈가 무척 커지게 됩니다.
일단 이제 그 단순 444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알파 채널 상태가 아닌 최초에 제가 이제 출력했었던 그 포트2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그 10초라는 시간 길이에서 보면 151MB 정도 차지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그 444 같은 경우는 346MB입니다. 뭐 2배 이상의 현재 지금 파일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밀리언 오브 컬러가 아닌 트릴리언 오브 컬러 상태에서 알파 채널을 포함한 상태로 넘기니까 431MB로 더 사이즈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도 이 하드디스크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출력 세팅은 컨트롤 A 다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딜리트 키로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상태를 가장 그 출력 품질이 낮은 레벨로 이제 출력하게 되면 파일 사이즈는 이제 가장 작아질 수 있는데 가장 레벨이 낮다는 것은 결국 포트2 LT 또는 포트2 프록시를 뜻하게 됩니다.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프록시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이 상태로 해가지고 뭐 다른 그 옵션을 좀 더 높인다 하더라도 OS 프록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록시가 가지고 있는 압축 레벨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레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파일 사이즈는 매우 작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출력이 되어 있는 프록시의 파일 사이즈를 보게 되면 49MB, 48.4MB 가장 작죠. 그러나 이제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 다른 원본과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바로 이제 현저하게 그 품질이 많이 떨어지죠. 뭐 흔히 말하면 이제 그 깍두기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아티팩트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라데이션 패턴도 보면 훨씬 더 이전 단계에 비해서 이런 날카로운 밴딩 현상이 좀 심하게 느껴지고 있고 컬러 부분에서는 현저하게 많이 깨지고 있죠. 원본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프로레스 LT라든가 이 프록시 타입은 시각적인 그런 품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편집을 하거나 간단하게 이미지의 어떤 그런 상태만 체크를 하는 기본 체크를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종 출력의 관점에서는 이 프록시라든가 LT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는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설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진 그 작업물을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바로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코덱 타입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품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프로레스 444 또한 알파 채널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역시 프로레스 444 이상으로 세팅을 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비디오 출력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프로레스 포트2나 또는 프로레스 포트2 HQ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LT라든가 프록시 같은 경우는 화질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각 체크 이외에는 최종 출력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잘 확인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